혹시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이 있나요? 혹시 그 자녀가 거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업을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 좀 많은 1억 정도만 엄마 좀 줘. 그럼 내가 치킨집이라도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게. 그렇게 창업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졸업을 앞두고 요즘 취업난 심각하니까 그런 말을 접하면 부모로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뚜렷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 자녀가 이제 좀 대견스럽다고 느껴질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새 커가지고 돈 벌 궁리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요즘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때 투자금을 이제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조금 문제가 돼요, 사실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작게나마 시작을 하면 참 이상적인데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 목돈을 부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식이 이제 큰애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빠 나 창업할 거야, 돈은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해볼게 라고 얘기하면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오늘 사례를 이제 그런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아주 젊은 나이에 치킨집을 이제 차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 도움을 한 1억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일단 전달할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고, 이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1회부터 7회차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다 복습이 될 거니까 중간중간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주세요. 늘 하듯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회부터 7회까지 강의를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한번 드려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남자 사자, 나는 취업보다 치킨집을 할 거야. 그리고 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한 1억 정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거예요. 초기 투자 비용을 한 5,500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근데 얘가 사전에 미리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창업 공부를. 치킨집 알바를 또 한 2년 했고요. 그래서 되게 잘했어. 그래가지고 운이 좋게도 매출이 월에 1,0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거예요. 월 1,000만 원 정도 매출은 괜찮죠? 첫 장사가.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이 1억 1,00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은 인테리어 포함해서 5,500만 원이 발생했고요. 지출 경비가 재료비나 공과금, 기타 경비 다 포함해서 1년 동안 5,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팔면 직원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직원 인건비가 2천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임대료가 한 1,100만 원 1년 토탈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치킨집 한 15점 정도, 거의 지출 규모가 비슷할 거예요. 요 젊은 사장을 예를 들어서 딱 튀기는 것만큼 세금 공부를 좀 했으면 셀프 신고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업과 동시에 세무사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세무사를 썼을 때, 내가 직접 공부해서 셀프 했을 때 과연 비용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세무사 썼을 때 얘기할게요. 세무사들은 간이과세로 시작하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일반 과세를 시작하라고 많이 권해요. 그 이유는 이 초기 투자 비용일 간이과세는 부가상급이 안 되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돈을 환급받기 위해서 일반 과세로 시작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세무사들은. 그럼 이제 A의 케이스는 세무사를 창업하자마자 고용하고 세무사가 시키는 대로 잘 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다 세무사를 쓰니까 세금 신고 어차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늘 하던 대로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했죠. 세무사를 고용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일 5,50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가정해서 세무사가 뭐라고 또 강조했냐면 적격 증빙을 꼭 받아라. 세금 계산서 꼭 받으세요. 그래야 환급이든 뭐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다 받았을 때 부가세를 계산해 볼게요. 매출세액은 얼마죠? 1억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여기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뭐죠? 요거잖아. 그럼 매입세액을 다 더해보면 얼마죠? 요거 더해야 되잖아. 요거 1,100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0만 원. 그러니까 세무사 말 잘 들어서 땡큐 100만 원 환급받아. 그쵸? 이 사장의 첫 번째 부가세가 해가 밖에서 1월 달이라고 가정하면은 100만 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초기 투자 비용은 말 그대로 초기에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럼 초기 투자 비용을 빼고 1년 부가세를 계산하면 부가세가 얼마 나오죠? 이게 1,100이 아니고 요거를 빼면 매입세액이 얼마죠? 그럼 부가세가 얼마죠? 400. 1월달에 일반 과세기 때문에 1월달 신고하고 7월달 신고해야 되잖아요. 해 밖에서 1월달 7월. 그러면 1년 부가세가 400이니까 7월은 반 200만 원 내겠죠. 1월과 7월 사이에 5월달 종합소득세 내죠. 그것도 계산해 볼게요. 세무사가 고용했으니까 당연히 장부 적었겠죠. 대리기장 세무사가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장부에 의해서 이제 간편 장부 대상자니까
장부에서 신고를 하면 일단 해볼게요. 수익 금액이 얼마죠? 1억. 1억 천이 아닙니다. 1억이죠. 천은 부가세 때 냈으니까. 필요 경비가 얼마죠? 처음에 요거는 했고, 여기 필요 경비 5천, 여기 인건비 2천, 임대료 1천, 초기 투자 비용 5천, 1억 3천. 계산하고 뭐 할 것도 없겠죠.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죠. 종합소득세는 0원이 나왔다고 할게요. A 케이스로 갔을 때 부가세, 종소세 총 세금이 처음에 100만 원 환급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가세 200만 원 냈으니까 세금으로 종소세 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세금이 일단 100만 원. 2년 동안 세금 100만 원이면 선방했죠. 세무서 잘 썼죠. 이제 B 케이스를 가보겠습니다. B는 텍스코디 강의를 듣고 직접 신고. 텍스코디는 간이가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간이가세를 시작해라. 그 말을 끊임없이 했죠. 자료 없이 싸게 샀네? 흥정을 잘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자료 없이 싸게 사버렸어. 그럼 매입세액 빵원이죠. 매입세액 빵원. 그런데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죠. 간이가세 음식점은 매출이 10억이 일어나도 매입 자료가 0원이더라도 부가세는 0원이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때문에 그렇다. B 케이스는 텍스코디 말 듣고 셀프 신고한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0원이에요. 종소세만 계산해 볼게요. 자료가 없어. 심지어는 장부도 안 적었어. 텍스코디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왜 장부를 안 적었냐? 신규 사업자는 추계 신고가 가능하더라.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음식점은 단순 경비율이 90% 정도 예를 들어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수익금액 1억에 9천만 원 경비 처리가 그냥 됐겠죠. 소득금액은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에서 본인 소득 공제만 받은 거야. 150만 원. 부모님도 소득이 뜨는 분이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 그럼 1천만 원에서 소득 공제는 달랑 본인 거밖에 못 받아. 그러면 금액이 850만 원 계산돼. 850만 원이면 1200만 원 밑이기 때문에 6% 세율, 최저세율이 적용됩니다. 51만 원. B의 경우로 봤을 때는 세금의 합계가 50만 원이에요. 부가세는 0원이고 종소세는 50만 원. 그러면 A 케이스와 B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절반이네. 그게 아니죠. 세금 100에 세무사 비용 400 들었잖아. 500만 원 지출된 거죠, 일단. A 케이스가. 근데 B 케이스는 얼마예요? 50만 원, 10분의 1. 사업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안 써도 버는 거죠. 이 사람은 텍스코디 강의 잘 들어서 얼마 벌었나? 450만 원 벌었죠.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이것만 벌었을까요? 더 큰 돈을 어디서 벌었을까요? B가. B는 45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었어요. 다 자료 없이 싸게 샀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이것도 5천만 원에 했죠. 이것도 흥정을 잘해. 더하면 1100만 원. 이해가 되나요? 과세 유형을 잘 선택했고 그 과세 유형에 따라서 잘해 놓으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죠. 그러면 A와 B를 그냥 단순하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오늘 B가 A보다 더 번게 되죠. 1,500만 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싹 스치고 지나갔던 이 이해가 되면요. 그냥 다 이해가 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첫 창업을 과세 유형을 간이가세로 시작하고 내가 간이가세다 보니까 부가세 걱정을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자료 없이 싸게 흥정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막상 신고를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어. 세금도 썼을 때 안 썼을 때 오히려 세금 신고도 해보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더라. 근데 이 B는 이제 결국에는 세무사를 쓰겠죠. 복식보기 의무자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제 알고 부리는 단계까지 갈 거라. 그러면 세무사를 썼을 때도 세금은 이 A보다 더 낮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상황에 맞게끔 계속 부리는 일을 하고. 이 큰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코디 강의는 거의 다 이해를 한 거나 다름없다. 세금은요 참 재미있는 게 숫자로 정확하게 계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갈지를 계산을 딱 해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A가 더 나아 B가 나아가 아니거든요.